안녕하십니까. 정신분석 전문가 황재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일까요? 아니면 여러 마음이 살고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의 마음의 형성 과정과 상황에 따라서 활성화되는 마음의 여러 모습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10개가 될 수도 있고 2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의 단일체계라고 생각을 하면 존재하는 나는 하나라고 생각해도 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상황을 맞이하는 순간에 감정과 마음 상태가 급격하게 감정의 온도차가 날 때가 있는데, 그런 걸 본다면 우리 안에 여러 개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수한 성적으로 의대에 입학하고 본과에 진학해서도 성적이 좋았던 의대생이 매 시험 때마다 유급될지도 모른다고 불안해하면서 지금까지는 단지 운이 좋아서 버텼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을 아마도 하찮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이 반응을 한 것일 테고요. 학교나 직장에서 그 선배가 통상적인 지적이나 지시를 할 때 마치 간섭하고 조정하는 것 같아서 지나치게 화가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린 시절 부모에게 많이 혼났고 그때마다 억울했지만 화를 내지 못했다면, 어린 시절에 자기 화를 표현하지 못해서 분노에 찬 자기 자신이 반응을 한 것이고, 내가 만약에 뭔가 이 친구한테 이게 제안을 했을 때 친구 나름의 사정이 있어서 거절을 했는데, 이것이 마치 자신이 부적절하고 그래서 거부가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버림받는 기분까지 든다면 어린 시절 주요 대상에게서 거부되고 자존감의 상처를 받는 좌절의 경험을 가진 자기 자신이 활성화되는 상황이라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이렇듯 반응하는 나의 모습이 시시각각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각각 다른 마음으로 반응하는 자신을 알아채지 못할까요? 예, 이건 바로 내가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절대적인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에 대한 평가가 정말 객관적인지 의문을 전혀 가져볼 수 없겠죠. 내가 별로인 것 같다, 나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라고 스스로를 평가하지만, 그렇게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을 찾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요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모든 잘못을 돌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런 패턴들이 오랜 기간 동안 패턴화되었고, 그리고 너무나 즉각적이어서 의식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무의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힘들죠. 그러면 우리 안에 여러 마음들이 반응한다는 것을 알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예, 만약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한다면 내 자신을 조금 더 객관화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지나친 자기 비난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나와서, 그러면 부정적 정서를 크게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무의식이 자극되는 상황을 만나면 어떤 때는 화가 난 내가 반응하고 있구나 알고, 어떤 때는 위축되고 불안해하는 내가 반응하고 있구나 알아차려야 부정적 감정의 원인도 따져볼 수가 있겠죠. 객관화하고 통찰될 때 그런 심리적 고통에서 한 발짝 떨어져 나갈 수 있고, 그 다음 과정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던 내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거나 비난을 해왔다면 과연 이것이 객관적 사실인지, 아니면 부모님이 늘 내게 해왔던 방식을 비판 없이 수용한 결과인지, 즉 다시 말해서 아빠 엄마와 동일한 내가 이 내면에 자리 잡아서 부모님이 그래왔던 것처럼 나를 비난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겠죠. 이런 과정들은 가랑비 옷 젖듯이 나도 모르게 진행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여러 가지 마음들이 생겨나게 될까요? 예. 먼저 그 두 가지로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건데, 첫 번째는 프로이트가 제시한 성격 구조 이론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초자아, 그리고 본능인 이드, 그리고 자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자아는, 이것은 나쁜 것이야, 옳지 못해, 라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로 부모의 훈육과 교육의 내용으로 채워진다고 보면 쉽겠습니다. 정확히 얘기를 하게 되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같은 이 용어까지 언급해야 하니 개략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초자아는 도덕의 역할을 함으로써 금지와 비난의 역할을 합니다. 초자아는 내면화된 부모의 목소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내가 당당하지 못한 나를 비난하는지, 어떤 상황에 잘 대처하지 못한 나를 비난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상황에서 어떤 말을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하지 못한 자기 자신이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에 따라서 나를 비난하는 나의 내면도 여러 가지 형태일 겁니다. 초자아는 아동의 심리적인 성장의 속도에 맞춰서 적절하게 내면화되면 좋은 도덕성으로 성장하지만 부모의 양육 태도가 비난과 가혹함의 성격을 띠게 되면 주눅들고 당당하지 못한 자아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자아가 제 기능을 못해서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죠. 본능인 이드는 우리의 욕구와 욕망으로서 삶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이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없어서 단속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아는 상반된 이 두 가지를, 즉 초자아하고 이드의 이 본능을 중재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놀고 싶을 때 내 내면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겠죠. 넌 힘들게 돈 버는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나쁜 자식이야. 사람들은 너를 욕할 거야. 라고 초자아는 자신을 비난합니다. 본능인 이드도 포기할 줄은 모르고 자기 주장을 합니다. 이러면 놀고 싶은 마음과 비난하는 이 두 마음이 충돌을 일으켜서 갈등이 생겨나고, 이 갈등은 심리적인 불안을 야기합니다. 이때 자아가 이 둘을 중재하면서 심리적인 불안을 조절합니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럼 오늘까지만 참고 공부하고 시험 잘 쳐서 기분 좋게 내일 놀러 가자 라고 이렇게 자아가 중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아가 튼튼할 때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아는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모로부터 많이 혼나면서 자라난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가혹한 초자아가 비례해서 자신을 비난하게 되고, 자아는 그런 비난을 감당할 수가 없어 마치 엄마한테 혼나는 아이처럼 아주 불안한 감정이 지속됩니다. 한마디로 어렸을 때 자아가 잘 발달하지 못해서 성인이 된 지금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어렸을 적 미성숙의 자아가 활성화되어서 불안한 상황으로 이렇게 회귀를 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놀란 아이와 같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그 설명 방법인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이라는 용어로 내 안의 여러 마음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아주 엄했던 분이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방학 때 늦잠을 자거나 게으름 피면 지적을 하고, 컵 깨트리면 도대체 어디에 정신을 두고 다니냐며 호통을 치고, 아빠와 놀기 위해서 방문을 열었는데 아빠가 하는 말이 아빠 책 보고 있는 거 안 보이니? 라며 자기를 맞아줄 거라 기대했던 아빠로부터 거절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 아이가 자라서 대학원생이 되었고 지도교수가 불렀습니다. 소리 없이 지나칠 정도로 조심스럽게 교수실에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교수에게 듣기지도 않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얘기를 한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상은 자기를 비난할 것 같은 이미지로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대상을 대할 때 느끼는 대상표상입니다. 그리고 실수투성이이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부적절한 이미지로 자신의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자기표상입니다. 아버지의 오랜 반응의 결과로 이런 대상표상과 자기표상이 낯선 상황에서 활성화된 것입니다. 이런 관계의 이미지들, 즉 표상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이런 여러 개의 내 자신들이 예전과 비슷한 불편한 상황에서 활성화되고 다시 살아납니다. 예전의 일이지만 현재에도 시간을 초월해서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서만 살아있다가 불편한 상황 속에 나타나는 성장이 멈춘 어린 내 자신들을 의식화해서 멈춰진 성장을 지속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치료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